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이슈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혼자 사는 홀몸 노인이나 딱한 사정의 우리 이웃들은 겨울만큼이나 다가올 여름이 힘든 계절이죠. 기상이변이나 폭염, 폭우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인 계양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이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바로 폭우 피해죠. 지금 계양구에서는 이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우리 지역 이제 계양의 상습 침수 구간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주민들이 벌써부터 밖에 나와서 이 흙 위에 시멘트를 다시 덧바르기도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인근 주민들도 올해는 어떻게 또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지대가 낮은 주택가나 또 반지하 가정들의 걱정을 좀 더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사람들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홀로 사는 분들이 좀 많이 좀 많은 가구를 차지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난해는 좀 호우 피해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주민들도 노심초사를 하면서 올해도 좀 별일 없이 좀 지나갔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그 계양구의회에서 이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사무감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이 재난 대책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 폭우나 태풍처럼 이 기상으로 인한 재난 재해가 많은 만큼 철저한 좀 대비가 필요한데요. 계양구는 현재 약 4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준설 사업을 했고요.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비의 양을 측정하는 강수량계 3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를 좀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상습 침수 지역에 수중 펌프 160여 대를 좀 지금 미리 배치를 한 상태고 100세대 가까이 반지하 가정 에도 침수 방지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양구는 지난해 인천시 군구에서 4년 연속으로 재난 관리를 좀 잘하는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사전에 홍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질의응답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폭우가 내려가지고 사실 지역적으로 몇 군데가 피해를 본 사태가 있었는데 보면은 호우특보가 4회 있었고 작년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거면 태풍특보가 한 1회 정도 있어요 보니까 혹시 올해 네. 진원 현황 세부적으로 좀 그 계획 잡은 게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규명을 정확히 하고 있는 편인데요. 대부분 보면 공공하수관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하수관이 약간 뭐 막혔든가 적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요번에도 그 침수 방지 시설을 저희가 시비 보조 받아서 120가구를 설치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매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 교부서에 신청을 해서 네, 특히나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것이냐, 또 지원은 얼마나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양구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또 사정이 딱한 이 재난 사각지대 국민들에게는 추가로 이 구 단위에서 비용적으로도 좀 적게나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법적 지원금은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름철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더위나 폭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호우나 이 물난리만큼 힘든 게 또 여름철 폭염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기억을 좀 하시죠. 연일 너무 더워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계양구 안전총괄실은 극심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거리에 폭염 가림막 설치를 또 추가로 좀 이달 말까지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또 노인복지시설에 무더위 쉼터도 정비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에 쿨루프라고 하는 이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반사와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는 이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이 쿨루프도 이달 중으로 완료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일단 여름철을 맞이해서 다양한 여름 재난에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철 재난 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미추홀구가 서구와 연수구에 이어 지역화폐 미추홀 이음을 다음 달부터 발행합니다. 미추홀구는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인천시, 인천 이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카드 발행 역할 분담에 대한 3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제액의 6%에서 10%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에 힘입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인천 이음카드. 지난 5월 서구가 발행한 서로 이음과 연수구의 연수 이음 카드가 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면서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이음카드의 5월 한 달간 가입자는 19만 6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 25만 9천 명의 80%가 5월에 가입했습니다. 충전액과 발행액 역시 한 달간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합산액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미추홀구도 세 번째로 7월부터 지역화폐인 미추홀 이음을 발행합니다. 미추홀구는 미추홀 이음카드 발행 역할을 분담하고자 인천시와 인천 이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는 전체 4%, 전체 2%를 지원해드리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지원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추홀 이음카드는 7월부터 발행되며 다른 이음카드처럼 인천 전역 17만 5천 개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올해 발행 목표액을 50억 원으로 정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과 구비를 투입해 사용액의 8%를 캐시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추홀구 이음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골목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이제부터 미추홀구 이음카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구는 행정복지센터별로 미추홀 이음카드 전담자를 지정해 모바일 앱 설치와 카드 등록을 지원합니다. 또 미추홀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 미추홀 이음카드 갖기 운동 등 지역 가입자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미추홀구는 미추홀 이음카드 도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네, 신한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기자, 이 미추홀구가 인천에서 세 번째로 이음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자체가 앞다퉈서 이 이음카드를 도입하는 걸 보니까 그 인기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인천 이음카드,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떤가요? 네, 5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가 26만 명입니다. 이 충전액은 644억 원을 넘어섰고요. 실제 사용한 결제액은 495억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용자 크게 늘진 않았었는데요. 5월에 서구에서 서로 이음카드를 발행을 하면서 이용자가 눈에 띄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의 결제액과 비교해서 5월 한 달 동안의 결제액이 무려 9배 이상 증가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서구 같은 경우에 원래 서로 이음카드 연간 가입자 목표가 4만 6천 명이었는데요. 5월 21일 그러니까 딱 3주가 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결제액 역시 100억 원을 돌파를 해서 이 서구의 기존 결제액 목표가 1,000억 원이었는데 1,500억 원으로 500억 원을 급히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용자가 이렇게 급격히 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이 캐시백 제공이 굉장히 큽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최소 6%에서 최대 10%의 캐시백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 서구의 서로 이음카드는 10%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한 달에 50만 원씩 1년만 사용해도 6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이 캐시백이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는 다르게 연말정산 때 역시 현금을 사용한 것처럼 30%의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좀 메리트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점 역시 수수료가 크게 절감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카드와는 다르게 이제 체크카드 수수료라고 하는 0.3%가 수수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추가로 군구에서 따로 카드료 수수료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구 같은 경우에는 10억 미만의 사업자에는
수수료 0.5%를 추가로 지원을 하고요. 또 3억 미만인 가게는 거기에 더해서 0.5%를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 수수료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은행이나 뭐 시청을 갈 필요가 없이 모바일 어플로 바로 다운을 받아서 발급, 뭐 충전, 잔액 관리가 전부 다 되기도 하고요. 또 인천 전체 사업장의 99%가 이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용이 좀 편리하고 용이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캐시백이 다 세금이고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결제액이 늘어날수록 이제 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좀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이음카드가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국비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 이음카드는 기본적으로 6% 캐시백 중에서 이 4%가 국비 지원이고요. 이 서로 이음카드는 10% 중에 4%입니다. 이 비율이 적지 않은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네. 국비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지는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서구 역시 서로 이음카드가 기대치보다 가입자가 많고 결제액이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의회에서는 4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추경으로 좀 다시 편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의회 의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서구의 예산이 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당 사용 한도를 제한한다거나 일정 부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이음카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인데요. 이 결제액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대형마트에 사용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지역에 있는 작은 소형마트보다는 뭐 식자재 마트라던가 혹은 브랜드가 아닌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대형마트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아직은 많고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운영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천시가 지역 화폐를 시작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가장 컸던 거예요. 네. 인천 시민의 이제 지역의 소비가 5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이라는 이제 돈을 쓴다라고 하면 이 중에 50을 인천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캐시백 혜택을 줌으로써 이 지역 외로 나가는 이 돈을 지역에서 좀 소비를 해다오 이런 취지로 이제 실행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인천 이음카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정말 바라는 대로 지역에서 이 돈이 쓰였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올 들어서 이제 인천 이음카드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이제 신한결 기자가 말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지역 내 소비가 늘었다라고 볼만 아직 그런 어떤 조사 결과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예의에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인천시는 이제 올해 인천 이음카드로 약 3천억 원 가량을 이제 발행할 계획인데 네. 엄청난 어마어마한 액수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캐시백 혜택은 많이 받았지만 바라던 이런 지역 내 소비로 정작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사업이 다시 검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 부분들 지역 내에서 정말로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느냐 이 부분들은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이런 지점입니다. 네, 시민들의 호응이 아직까지는 좋은 만큼 이음카드가 조금씩 보완이 돼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부평 삼산동의 핵심 이슈 바로 특고합선 매설 갈등인데요. 삼산동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 삼산동과 부천 상동 일대에 34만 5천 볼트 규모의 특고합선 매설을 추진 중인 한전. 삼산동 주민들과 상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매설 공사는 현재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산동 주민들이 특고한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삼산동 지하에는 15만 4천 볼트 규모의 고압선이 묻혀 있는 상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특고압선 등 주민 민감 시설 건립 시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토지 개발 단계에서 전혀 주민들도 그렇고 공개가 안 된 부분 때문에 해결 방안 모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공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협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뿐 아니라 특고압 등 송전선로 신설 시 인체 보호 기준을 고려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전자파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아마도 당사자 쪽에서 뭐를 내놔도 여러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론을 서로가 잘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편 삼산동 주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최근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이 기자, 먼저 삼산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이제 2018년 5월부터입니다. 근데 한전이 지난 2014년부터 35만 4천 볼트 이제 규모의 특고압선을 부평 삼산동과 부천 상동 일대 지하 8m의 깊이로 묻는 매설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인천 화력발전소부터 서울까지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2018년에서야 삼산동 주민들이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 앞에서 막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 무슨 공사야? 하고서 봤더니 이제 특고압선 매설 공사였던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유는 특고압선에서 나오는 이제 전자파가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그리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미 지하에 15만 4천 볼트의 고압선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주민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반발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전은 모두 기준치 아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 특고압선을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정말 이제 특고압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제 한전과 지역 주민 모두 현재 매립된 고압선에서 어느 정도 좀 전자파가 나오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 최대 15.7mHz의 이제 전자파가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전자파 국제 권고 기준이 833mHz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한전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가 없다. 그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은 단기간에 노출됐을 때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설이 되게 되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삼산동 같은 이제 주민들이 이 부분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실제로 이제 송변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암 등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이런 논문들은 다수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는 전제장이 발암 요인일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의 논문을 지난 1998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미국의 연구기관 워스하이머는 송변전소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그 소아백혈병과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치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이때 과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조사 결과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아직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파가 그 건강에 이제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조사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전자파가 그렇다고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안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앞서 주민들이 이제 토론회를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열었잖아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제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 교수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건강을 이제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삼산동 특고압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최근 삼산동 주민들과 이제 부평구 그리고 이제 지역 정치권이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협의체 구성 후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는 한전도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한전 측은 이제 알루미늄 팜 등 복합재로 구성된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전자파의 노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노출량보다 70에서 75% 감소한다고 한전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아직 당시에 대한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 오는 19일 2차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어떤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현명한 해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